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이란,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중동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령 리스크, 말실수를 더 하시느냐. 그분들이 이제 선거 2주, 1주 남겨놓고 표심을 결정할 거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외교원에서 미국을 담당하고 있는 민정훈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들을 좀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경제예요. 미국 내 경제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같은 실물 경제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한 이슈고요. 그 다음에 남북 국경 문제. 남북 국경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민자들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북 국경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미국의 유권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낙태권이라든지 총기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요 이슈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죠. 이스라엘이 하마스 가자지구의 전쟁을 어느 정도 종료한 이후에 저항의 축을 하고 있는 헤즈볼라라든지 후티 반군이라든지 이란과의 어떤 제한된 전쟁을 좀 수행하고 있고 특히 헤즈볼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북부 국경 쪽에 있는 주민들의 삶을 좀 보장해 주겠다.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러한 명분을 바탕으로 해서 레바논 남부쪽 이스라엘 위쪽에 헤즈볼라의 거점을 파괴하는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네타냐후 그 전시 내각에서 하마스 수장이라든지 헤즈볼라 수장이라든지 이란 혁명수비대 부사령관이라든지 핵심 인사들을 암살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이란,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중동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누가 봐도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실패한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한 1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작년 10월에 시작됐으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 시작이 된 거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휴전을 통해서 전쟁을 종료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도 성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전시 내각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면서 미국이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전쟁을 수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확전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든지 미국 유권자들을 봤을 땐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무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에게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은 뭐냐면 이 대외 정책, 외교 정책이라는 것이 미국 유권자의 표심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변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면서 많은 미국인 사상자가 났고 그 부분이 미국 언론의 대서특필이 되면서 미국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라크 전쟁의 미래에 대해서 조지 W 부시의 행정부를 갖다 평가하는 그런 선거가 됐기 때문에 2004년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 전쟁이라는 대외 정책 변수가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다르죠. 왜냐하면 미국이 직접적으로 지상군을 파병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그냥 군사적 지원해 주고 있을 뿐이고 미국인 사상자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참담한 현실이 보여주면서 미국 내에서 반발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미국인이 직접적으로 살해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팔레스타인 미국인, 아랍계 미국인들의 표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유권자의 표심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크게 관심을 안 갖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랍계 미국인이라는 분들이 펜실베니아, 미시간 이런 경합지에 많이 사세요. 그분들은 아무래도 이민자시니까 민주당 지지가 더 세거든요. 그분들이 몇만 표가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실정,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너무 도와준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너무 힘들다. 이런 부분에서 분노를 막 표출하잖아요. 만약 그분들이 투표를 안 나오시거나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면 그렇다면 경합주,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이런 경합주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큰 틀에 봤을 때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경제, 국경 문제 그 이후에 고려되는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 인플레이션, 물가, 즉 실물 경제인데요. 트럼프와 해리스를 봤을 때 경제는 누가 잘할까 했을 때 트럼프가 여전히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현재 경제 상황이 되게 좋죠. 또 경제 지표를 보면 전 세계에서 나홀로 좋다라고 할 정도로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미국 유권자는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법, 인프라법, 인플레이션 이런 게 통과돼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생산시설이 만들어준다. 미국은
투자가 늘어난다, 실험도 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미국의 소비가 굉장히 줄을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도 셧다운, 봉쇄를 했단 말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봉쇄 정책을 폈기 때문에 미국 소비가 살아날 수 없잖아요. 미국 경제는 미국 내 소비가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막대한 돈을 푼 거예요. 풀어가지고 각 가정에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아무래도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를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풀린 유동성이 이제는 인플레이션, 높은 금리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불만이 커지는 거예요. 실제로 휘발유 값도 높고 아파트 월세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다음에 부동산 대출 금리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6%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거를 매달 갚으려고 그런다면 또 얼마나 부담이 커지겠어요. 그리고 마트에 가면은 막 식료품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뿔이 났던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금씩 만회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코로나19 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하더라도 여전히 물가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 불만이 있는데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9월 달에 미국 기준금리가 0.5% 내렸잖아요. 이러면서 아무래도 대출금리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인식이 좀 나아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당 후보인 해리스에게도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때는 코로나19가 2020년 3월에 미국에 상륙하기 전까지 미국 경제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하나의 큰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 때는 아무래도 경제가 좋았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런 걸 다 떠나서 좋았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물가가 높지 않았고 휘발유 값도 높지 않았고 살만했다.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제도 잘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벨트 지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배경은 바로 남북 국경 이민 문제입니다.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합법적인 이민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선호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찬성을 합니다. 불법 이민자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3D 직업이라고 하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분들이 이 남북 국경을 통해서 넘어온 멕시코라든지 중미 출신의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없으면 지금의 어떤 그 노동력에 대한 그 임금을 지불하면서 미국의 상점이나 비즈니스들이 운영되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불법 이민자라고 하더라도 이 남북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미국 사회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묵인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너무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즉 남북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남북 국경까지 어렵게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잡힐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망명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망명 신청을 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 때는 돌려보냈어요. 그냥 잡히면. 근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보다 포용적인 이민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갖다가 미국의 어떤 임시 보호소에 머물게 하면서 심사를 해주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잡힌 분들만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달에 수백만의 인구가 막 들어온다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멕시코라든지 멕시코와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의 남부지방에서 정말 현실적으로 와닿는 그런 문제고 너무나 많은 불법인들이 들어오니까 텍사스라든지 이런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지역에서는 니네도 한번 경험해봐라 그래가지고 북동부라든지 중서부에 민주당 주지사들이 있는 그 포용적 이민 정책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버스를 대절해갖고 다 그냥 이 불법인들을 보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러면서 이제 목소리를 못 내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도 벌어졌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경 상황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위기의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꾸 뭔가 좀 불안을 증폭시키는 그러한 갈라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는 불법 임대들이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 오하이오의 스프링필드를 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In Springfield, they're eating the dogs. The people that came in, they're eating the cats.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유권자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그럴 수 있어. 정말로 잘못된 거야 이렇게 분노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거기 살고 있는 주민이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 남북 국경 문제는 이 미국 유권자들에게 전반적으로 이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불법 이민자가 자기 커뮤니티에서 활보하면서 불안하게 만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러한 위기의식을 갖게 하는 데는 일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수준이 너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트럼프 행정부 때는 안 그랬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니까 최악이 됐다. 자꾸 이제 그 공화당 쪽의 주장이 나오게 되고 실제로 그 남북 국경 주변에 살고 있는 선벨트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리조나 같은 이런 데는 남북 국경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유권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정말로 매일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리고 그 통제가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남북 국경,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유권자들이 느끼는 그러한 위기감은 상당히 큰 겁니다. 낙태권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에게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로비 웨이드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1973년 판결인데 이 로비 웨이드라는 그 판결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 낙태권을 허용해주는 그러한 법적 토대가 생겼습니다. 판례가 생겼는데 이것이 2022년에 깨졌어요. 트럼프가 임명한 3명의 보수적인 법관이 연방 대법원에 들어가면서 로비 웨이드 사건을 다시 돌려달라. 즉 주정부가 낙태권을 갖출 수 있고 낙태권을 금지해달라는 그러한 페티션이라고 하죠. 그 소송이 그 연방 대법원에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심리를 해가지고 이제 로비 웨이드 판결은 위헌이고 낙태권에 대한 결정은 연방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가 해야 된다. 그래서 로비 웨이드 판결을 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폐기한다. 주정부로 돌려버리는 이런 판결을 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남부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기독교 성향도 보수적 성향이 강한 이런 주들이기 때문에 낙태권을 반대해온 공화당 주지사들이 많이 있는 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들에서 굉장히 강경한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언론 보도를 타게 되고 하면서 여성 유권자를 중심으로 해서 진보 단체들이 반발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2020년 미국 중간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부각하면서 민주당이 선전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것이 2024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남북 국경 문제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중요한 이슈를 겪는다면 낙태권이라는 이슈는 2022년 이후에 여성 유권자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신들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파괴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 표심을 놓치기 싫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자기가 3명의 대법관을 연방 대법원에 보내가지고 로비웨이드를 폐기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큰 공을 세웠다 이렇게 자랑을 하다가 이게 표심이 자신한테 불리하게 작을 것 같으니까 싹 한 발 뒤로 빠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낙태권 문제는 금지하느냐 찬성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안 하고 그냥 주정부가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싹 뒤로 이제 물러서면서 이제 확답을 안 한 거고요. 이번에 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도 제이드 벤스 후보가 낙태권 찬반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고 불임이라든지 여타 가족들이 임신 관련돼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화당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약을 냈고 약속을 하면서 싹 빠져나가는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태권도 여성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새로운 변수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얼마나 확전이 되느냐. 이래서 팔레스타인 미국인, 아랍계 미국인들이 경합지에 많이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정말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으로 확전이 된다면 이거는 미국인 사상자가 나지 않더라도 바이든 행정부의 정말로 큰 외교 실패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의 표심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령 리스크. 말실수를 더 하시느냐, 뭐 이런 부분.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누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느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 미국 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인식이 얼마나 개선되느냐. 그래서 남은 부동층들이 미국 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분들은 아직 표심을 결정 못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선거 2주, 1주 남겨놓고 표심을 결정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경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